안녕하세요. 당신을 건물주로 만들어줄 남자 박익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미 알고 계시는 듯한데도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회사를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 분명한 거는 여러분들 회사를 영원히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분명히 내 인생이 크게 바뀌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갖다가 오늘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저에 대해서 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강남에 태어나서 강남 8학군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또 명문대를 가고 대기업까지 갔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이 커리어고 남들이 봤을 땐 부러워할 만한 인생일지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살았어도요, 결론은 흙수저는 영원히 흙수저다 라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오늘 차근차근히 하나씩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정말 더 큰 부자가 되고 싶다, 아니면 내가 진짜 경제적 자유와 시간의 자유를 누리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끝까지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회사라는 곳은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다 다니는 곳이에요. 처음에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처음부터 다 나는 사업가가 될 거야, 창업할 거야, 이런 분들은 드물 거예요. 최소한 알바든 뭐든 누군가 밑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의 그 끝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는 걸 알면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그런 근거를 몇 가지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그냥 아주 크게 한번 팍 던져볼게요. 집값 상승률이랑 임금 상승률, 이거 두 개만 놓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20년도 7월 기사를 보게 되면 서울 아파트 연평균 상승률은 6%대고 그리고 임금 상승률은 4%대입니다. 벌써 이 퍼센테이지 기록이 맞지 않죠? 근데 이거 20년 기사예요. 21년도의 기사를 보게 되면은 4배 차이가 납니다. 여기 21년도 기사에 이런 내용까지 나와요. 평균 급여소득을 받는 사람이 21년 정도를 갖다가 한 푼도 쓰지 않고 저축을 해야만 서울에 집을 살 수 있다. 이런 안타까운 기사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이고, 그리고 이 격차는 점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이거를 비단 근래에 아파트값이 올랐다고 해서 지금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이미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알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버는 직장의 급여 상승과 집값 상승률은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마련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내가 돈을 모아서 살 수는 없고요, 대출이든 뭐든 껴서 어떻게든 사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격차가 점점 커진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갖다가 생각 안 하고 언젠간 내가 돈 열심히 벌어서 모아서 하면 집을 살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은 절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꼭 나중에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나요? 작년에 아니면 예전에 집 사둘 걸, 이런 얘기가 꼭 나옵니다. 왜? 내가 버는 소득으로는 도저히 집값 상승률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는 직장인들 평균 근속 연수는 대략 11.4년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직장을 취업하는 시기는 보통 남녀 평균적으로 했을 때 20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30대 중반까지 그 사이에서 이제 최초 업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11년, 10년이라고 하면은 해봤자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이면은 거의 근속연수가 끝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더군다나 50대 이하에서 직장이 그만둬지는 일이 요새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명예퇴직도 그렇고 아니면 조기퇴직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요? 내가 그걸 그만두고 나왔을 그 시점이 나이가 적지가 않다는 거죠. 내가 그 직장을 그만두고 나왔을 시점이 나이가 적지가 않다는 겁니다. 보통 40대 중반, 후반 아니면 50대, 조금 잘 되신 분들은 이제 60대 정년까지 맞이하실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40대에서 50대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돈을 잘 벌었다고 치더라도 그때 딱 그만두게 되면은 그 연봉이 없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시기가 돈이 제일 많이 나가는 시기예요. 특히 자녀를 키우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 학비가 점점 올라가게 되는 나이대거든요. 근데 그때 그걸 감당을 못한다? 그러면 돈이 더 급해지고 내가 버는 모든 소득 아니면 추후에 벌게 되는 모든 소득을 이쪽으로 하기 위해서 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직장인들 근속연수도 그렇지만 직장인들 평균 연봉으로 과연 이 돈으로 내가 얼마나 더 유복하게 살 수 있을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19년도까지의 그 기록에 따르면은 직장인 월 평균 급여 소득이 한 309만 원, 300만 원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4인 가족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좀 가정을 들어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4인 가족 기준인데
그래도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아파트 한 채도 좀 저렴한 걸로 할게요. 일부러. 한 5억 정도로 할게요. 5억짜리 아파트도 요새 만약에 산다 그러면 쉽지 않겠지만 5억 아파트인데 당연히 내가 5억이 없으니까 대출을 받았겠죠. 대출 다 끌어들여서 4억 대출 받고 1억은 내가 어떻게든 모아서 이 집을 마련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4억 대출을 받았는데 4억 대출을 연 이율 한 3% 정도 내로 매월 나가는 돈이 못해도 100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러면 아까 300만 원에서 100만 원은 벌써 빠지게 되죠. 그리고 자녀가 2명인데 요새 학원은 정말 안 보낼래 안 보내기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짠돌이 짠테크로 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다 학원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인당 평균 자녀 학원비가 못해도 30에서 4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럼 인당 40만 원씩 나간다고 가정하면 둘이니까 80만 원. 그럼 벌써 180만 원이 빠져요. 그럼 300만 원에서 180만 원 빠지면 120만 원이나 돈이 남습니다. 그 120만 원이라는 돈에서 내 식대, 기타 생활비 등이 빠지고 나면 과연 나는 얼마나 모을 수 있을까요? 제가 물론 이거는 굉장히 작게 잡은 돈이긴 한데요. 이게 300이 아니라 400, 500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모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1년에 총 얼마를 모으게 되나요? 해봤자 1000만 원, 2000만 원입니다. 근데 집값은 얼마인가요? 지금 이미 서울 아파트 주인가 평균이 10억은 이미 훨씬 넘은 지가 오래됐고 전국적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내가 입지가 좋다 그러면은 금액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런 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직장 열심히 다녀서 그 300만 원이 나중에 400만 원, 500만 원 되면 참 좋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대기업 지금 평균 연봉 아무리 높아도요, 연봉 1억씩 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이것만 봐도 여러분은 아실 수가 있어요. 근속연수도 길지도 않고 내가 버는 소득이 그렇게 내 모든 생활비에 이걸 감당할 정도로 높지도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임금이 상승되는 그 비율이 이 집값 상승률을 절대로 따라가지 못해요. 이 세 가지 관점을 놓고 보면은 여러분들은 직장을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절대로 내가 여유 있게 사는 삶 아니면은 금수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흙수저를 탈출하기는 굉장히 힘든다는 건 당연히 보여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사를 때려치고 뭔가 바로 시작을 해야 될까요? 그거는 아닙니다. 막상 어떤 계획도 없이 어떤 생각도 없이 바로 내가 하는 일을 그만두고 해봤자 오히려 더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더 많지 절대로 여러분들한테 플러스 되는 경우로 가기는 되게 쉽지는 않아요. 제가 여기에 나름 좀 해결책을 좀 제시를 해본다고 하면 먼저는 여러분들이 소득을 버는 구조를 갖다가 좀 바꿔볼 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려요. 지금 월급을 잘 받고 계십니다. 월급을 잘 받고 계신데 이 월급만 놓고 일평생 살아갈 수 없다는 건 이미 자명해졌어요.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 월급 왜 소득이 필요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투잡을 뛰어야 되나요? 아니면 투잡, 쓰리잡 이렇게 뛰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투잡, 쓰리잡은 결국에 이것도 다 급여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만 버는 소득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일하지 않아도 벌 수 있는 소득, 제가 앞서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파이프라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소득을 여러분들은 늘리셔야 돼요. 이런 파이프라인 버는 법, 이건 여러분이 조금만 노력해서 인터넷 찾으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 이 파이프라인으로 돈 버는 게 너무 미약하니까 많이들 좀 코웃음 치거나 좀 비웃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무시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오히려 역으로 한번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이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한 달에 월 10,000원이라도 벌 수 있는 구조를 여러분들은 갖고 있냐라는 거죠. 근데 그거 갖고 있는 분은 정말 행복한 분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누가 나한테 10,000원을 주는 거잖아요. 꼭 무슨 부모님이 애들한테 용돈 주듯이 그거를 누군가 나에게 용돈을 주는 그 구조를 만드는 사람은 굉장한 승리자입니다. 근데 이런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그냥 제가 가장 포인트 되는 거 딱 한 문장으로 얘기를 해드리면은 돈이 되는 곳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걸로 결과물을 빨리만 내놓으면 이건 무조건 파이프라인이 됩니다. 굉장히 뜬금포 같나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문장을 갖다가 정확히 생각하고 여기에 맞춰서 뭐든 한 번씩만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그거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에서 받는 급여소득보다 훨씬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거를 분명히 나중에 깨달으실 수가 있어요. 돈 버는 구조가 개편이 돼야 되고 나선 그 다음에는 돈을 관리하는 구조가 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요, 어떤 사람들은 맨날 카드값이나 그런 거에 허덕이는 사람들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돈이 들어와도 내 안에서 머물지 않고 그게 어느 순간 싹싹싹 빠져나가면은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이 들어온 돈이 어떻게 유지가 되고 관리가 되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드려요. 그래서 제가 그 법칙으로 3대 6대 1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버는 소득의 30%는 무조건 내 미래 아니면 내가 더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로 쓰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60%는 그냥 쓰세요. 내 생활비든 내 뭐 필요 경비든 거기다 60% 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는 남을 위해 쓰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기부가 될 수도 있고 후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어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이야기는 많은데 제가 그냥 자세히 이런 이 구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제 책 서울대 가기보다 쉬운 내 아이 건물주 되기를 한번 좀 보시라 라고 제가 좀 추천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이미 어릴 때부터 이런 습관이 되신 분들은 나중에 컸을 때 돈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현명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떠오르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벌고 유지 관리가 잘 됐고 그리고 끝으로 투자를 지속해야 됩니다. 그게 아까 얘기했던 그 제가 3대 6대 1에서 그 30%가 여기에 쓸 수도 있지만 그럼 어디다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거냐 이런 의문이 드시잖아요. 일단 투자라는 관점은 일단 재테크입니다. 재테크 할 수 있는 항목은 다 해당이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잘하는 재테크 항목이 있으면 그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의 법칙은 있어요. 주식이든 뭐든 무조건 단타가 아니라 장기 투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부동산이라고 한다 그러면 한 방향으로 노리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나한테 수익을 갖다 줄 수 있는 구조, 이 구조를 잘 짜셔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 관점으로서 투자가 들어가야지 그냥 여러분들이 한방 아니면 확 올랐다 이런 거에만 급급해서 쫓아다니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큰 돈을 버실 수도 없고 안정된 생활을 꾸려나가실 수도 없어요.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다면은 현재 내가 하는 일 그리고 눈에 뻔히 보이는 거 남들이 좋아 보인다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은 절대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도 없다는 거. 그리고 이런 것만 쫓아다니시면은 지금 내가 하는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고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사는 이 패턴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는 거를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경제적 자유, 시간의 자유, 솔직히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설레는 부분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자유와 시간의 자유를 누리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방법으로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이 삶의 방향이 바뀌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나요? 내가 하는 일만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하는 일을 열심히 했을 때 그 결과가 뭔가요? 아니면 내 앞서 먼저 올라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되잖아요. 그분들이 진짜 부자인가요? 그분들이 진짜 경제적 자유와 시간의 자유를 누리고 있나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답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방향을 바꾸고 방법을 바꾸셔야만 분명히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건 정확해질 겁니다. 정말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열심히 했을 때 3년 뒤, 5년 뒤, 10년 뒤 내 인생이 바뀔 수 있을지 없을지 곰곰이 오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물주 아이 키우기 협회 대표 박익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